장 개장 전에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도 많이 올랐고 원자재 시장도 반응을 했는데 네. 주말 사이에 그걸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뒤늦게 한국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까 봐 좀 걱정돼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중국 때문에 미국이 올랐다는 판단은 중국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은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부터 여러 가지 바이두 같은 징동닷컴 이런 기업들은 뭐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 때문에 미국이 올랐다라고 보진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이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은 뭐 중립 이상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엔 탈중국, 뭐 차이나 런으로 인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국이나 다른 어떤 뭐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이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도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될 거다, 일거에 폐기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점진적인 완화 그리고 의료 체계가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갖고 크게 무리 없게 시장은 좀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표와 이번 주의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좀 말씀드려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 18만 명에서 19만 명을 예상했었는데 26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니까 고용 호조 불구 시장이 좋았냐라는 얘기를 하면 호재인데도 시장이 강한 건 참 아이러니하다는 시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는 강한 어떤 지표가 나오면 강한 긴축을 유도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이 고리가 즉 악순환의 고리가 조금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더불어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부분과 함께 물가의 부담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5% 이하로 4% 중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는 잡혀가고 고용은 그래도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즉 연준이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경기 침체의 파고나 내지는 경기 침체까지 안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더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랜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또 물가 지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는 크게 넘었는데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죠. 바로 물가입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이 10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11일 날 알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성적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물가의 하락 속도가 팍팍팍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고민을 한 큐에 덜어주는 그런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8%를 깨고 내려가는 수준이지 않겠냐라는 게 월가의 예상치고 근데 이제 물가의 쪽집게 강사인 클리블랜드 연준 물가 전망치는 아직도 8% 초반을 예상하고 있어서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물가 때문에 시장이 더 강한 상승을 보인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9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미국의 렌트비가 10월에 물가에 잡힐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11월에 발표되는 이 물가에서는 그래도 핵심 물가 지표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은 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너지 비용과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헤드라인 CPI와 그 에너지 비용과 식료품을 뺀 근원 CPI가 있는데 근원 CPI가 소비의 척도입니다. 근데 근원 CPI는 좀 덜 떨어져요. 네. 근데 헤드라인 CPI는 유가의 변동성이나 농산물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 더 빨리 하락을 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였느냐 플러스였느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젠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던 고용과 이 실질 소득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은 그래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요즘 시장을 보면요, 이른바 롱 전략을 세우는 분들과 숏 포지션이 맞아요.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이 물가 지표와 관련한 해석도 그래요. 맞아요. 일단 롱으로 보는 사람들은 CPI, 물가 높은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숏 포지션을 취하는 분들은 물가 안 잡히네, 생각보다 높아, 지금 연준 정책 안 먹혀, 맞아요. 역시 경기 안 좋아. 맞아요. 이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12월에 대한 11월은 이미 75bp 올렸지 않습니까? 12월에 대한 물가, 그러니까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50bp를 더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전 같았으면 50bp가 아니라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가 지표를 보니까 50bp 정도도 충분하겠다 이런 시각이 조금은 지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도 금리 인상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좀 그렇게 나오고 또 있습니다. 갔으면 좋겠네요. 물가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또 굉장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 미국의 중간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표는 또 오픈해봐야 아는다 하고는 있지만 현지 조사로 의하면 지금 양원에서 즉 이제 상원과 하원 둘 다 공화당이 좀 장악하지 않겠냐. 즉 이제 레드 웨이브라고 하는데 레드 웨이브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져 있습니다. 물론 주 후반에 가서 이제 표를 조금은 오픈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중간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 핵심이 경기 침체, 물가에 이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슈들이 민주당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했을 때의 업종,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정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전쟁의 리스크가 또 판도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고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하면 전통적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화석 연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대외 정책도 뭐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이제 약간의 어떤 동맹과의 어떤 자유주의를 이제 표방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가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자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참가자들은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조금 더 시장의 상하방의 변동성이 또 심해지지 않겠냐. 업종별로도 상당한 어떤 모멘텀의 수혜 해석이 가능한 주간이 이번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선거, 네. 그리고 그 선거에 따른 미국의 업종별 영향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자, 중간 선거 전까지는 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재료의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좀 어려워서요. 네. 저희가 오늘도 중간 선거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을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중간 선거에 대해서 함께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